그렇지만은 이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을 완전히 무슨 뭐 꼭두각시로 보고 뭐 그렇지만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식 중심의 인식론이 하나의 극단이고 또 구조주의가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라면 이 해석학은 이 양극단을 다 이렇게 포함하면서 전체를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해석학의 이념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보는 것이고 문화, 언어가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보는 것이 해석학이고 또 이 의식 그 자체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의식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드러내 이제 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게 다 해석학이에요. 그 해석학은 모든 것을 그 진상을 다 이렇게 규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석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과 의식의 대립 구조, 이 구조와 의식의 대립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현상학적 이념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좌우지간 그 인간 의식 중심의 그 인식론적으로서는 그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사물이나 그 사건이나 팩트나 또 아니면 구조나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고자 하는 거기에 주안점 있는 것이 해석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 구조주의에서 이제 말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의식에 지배를 받는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그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그 댓글을 달아 놓으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 댓글 달면서 약간 그 개념 혼동된 그 학생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다시 수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첫째는 랑그라고 하는 거. 랑그라고 하는 게 있고 파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랑스의 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시르가 구분한 거예요. 랑그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랭귀지. 이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요것은 이제 그 말사용이래요. 말사용이 되고 이 랑그는 이 말뜻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랑그는 이 사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사전. 그리고 이 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을 사용합니까? 인간 의식이 말을 사용하죠. 의식이 말을 사용하지 말 사용 주체가 누구겠어요? 의식이지. 그래서 이 말 사용 파롤은 이 의식에 종속이 되는 게 말 사용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주의에서 언어가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은 언어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구조주의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언어는 당연히 말 사용이 아닙니다. 말 사용은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좌우지간 그 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그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라고 할 때 이 언어는 파롤이 아니에요. 랑그입니다. 랑그. 그래서
이 사전적 언어, 이 언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전이에요. 그냥 말사전, 사전. 이 사전은 뭡니까? 사전은 그 영어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는 뭐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고, 뭐 일본어는 뭐 아이우에오, 뭐 가기국,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사전. 그래서 우리 한글 같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히어까지 쭉 나오는 이 사전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이걸 랑그라고 하는 거예요. 랑그. 이 사전을 랑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롤은 말 사용, 이거는 의식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단은 제껴 놓습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의식이 만약에 그 중심이 되어 있다. 구조주의하고 정반대죠.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의식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 의식이 자꾸 이렇게 그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모하지요. 인간 의식이 뭐 항상 그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를 따라서 그 만들어가는 그런 그 양상,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역사인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그 사용한다 그러면 디아크로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아크로니. 이 디아크로니라고 하는 말은 통시적이다. 통시. 통시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통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간을 관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지금 현재까지 역사, 이 시간을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관통해서 쭉 내려오는 이 디아크로니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이 중요하게, 구조보다 인간 의식이 중요하다면 의식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모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지금 현재, 지금 과거와 지금 현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인간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대까지 이르는 이 시간의 관통의 역사,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디아크로니가 중요한 것이고 이 통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인간 의식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론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는 이 사전인데, 결국은 이 사전인데, 이 사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아요. 뭐 조금 새로운 단어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떤 사전의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변수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지금 우리가 사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100년이 지나가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순이 아니라 뭐 바가 먼저 나오고 바마 뭐 이런 순서가 바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요. 알파벳 순서가 A, B, C, D가 바뀌어가지고 D가 먼저 나오고 A가 D로 가고 그런 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역사,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동시대에서 쫙 이렇게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을 고정시켜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 두고 이 한 시점에서 그 모든 그런 다른 요인들을 쭉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나가는 순이라면은 이 동시대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퍼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이 원시 시대가 여기 있고 현대는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 통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 시대는 과거고 현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 시대나 지금 현대나 이 같은 차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조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조주의에서는 원시 시대나 현대나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하고 현대하고 어떤 구조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는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고 그 원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그 동일한 구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시적이다. 그래서 생크로니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상당히 공시적이다.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가 그 지은 그 라팡세 소바지, 그러니까 야생적 사유,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옛날에 원시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지금의 사고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때에 있었던 어떤 그 문화를 그 지배했던 요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정 시대 때 왕과 신하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지배 이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현대에도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 어떤 과학, 문명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세력, 그 다음에는 또 밑에서 그 지배를 받는 그런 그 민중 세력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는 거죠. 역사의 진보를 부정합니다. 역사의 진보, 역사 진보주의. 그 역사 진보주의는 사실 그 의식을 중요시하는 이 디아크로니, 이 통시적인 차원에서 역사 진보주의가 나오는 거죠.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이전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역사는 그저 이렇게 자꾸 바뀔 뿐이지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적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니까. 이 구조는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 역사 진보주의가 거부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입니다. 이거 뭐 전문 시간에 얘기했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이 또 중요할 때 나오는 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어떤 실존적인 결단, 그 의식은 항상 선택하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체로서 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 실존주의가 의식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 구조주의는 실존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진보주의와 실존주의는 의식이 중심이 된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나, 구조주의는 이런 역사진보주의와 실존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과 구조를 이렇게 놓고서 구조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보는 것이고, 또 의식 그 스스로가 어떻게 또 그 논리를 통해서 발전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는 것이고, 그 해석학은 어느 한편에 치우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주의나 어떤 역사 진보주의나 이런 양극단을 통합시켜서 구조가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의식은 또 어떻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의식이 어떻게 그 진보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 다 보는 게 해석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범위는 참 넓다. 특히 이제 폴 리케르의 해석학의 범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의식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해석학이 또 끄집어내는 것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 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 의식 안에 그 의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식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의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밖에 어떤 뭐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 내재해 있다. 내재. 그것을 말한 것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식이 무슨 바깥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 안에 의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의식 안에. 그래서 의식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 내재적인 그런 그 요인을 그 의식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구조주의에 대한 대항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조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식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스스로 변화해. 그러니까 바깥 구조에 무슨 뭐 영향이 없어도, 이 구조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의식이나 문화나 사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의식은 스스로 바뀌는 거야. 자기가 그냥 바뀌는 거야. 자기 속에서 자기가. 그게 정신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구조주의의 가장 그 대항마가 될 수 있겠죠.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구조주의의 가장 강력한 그 대항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그럼 해석학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은 무의식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문화나 언어, 랑그가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함과 동시에 또 의식 스스로가 변화하는 그런 헤겔의 정신현상학적인 것도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폴 리케르의 해석학입니다. 그러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의식 스스로가 변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 변정법적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변정법적 논리가 의식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의식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의식할 때 A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식물이 나타났다, 의식하는 내용이 A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A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느냐, 그것은 A 스스로 자체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A가 아닌 것, 난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A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분필이 왜 분필이냐, 이 분필로서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필이구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의식이 분필이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이 의식이 그냥 분필 그 자체로서 딱 분필이다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분필이 아닌 것들, 뭐 예를 들면 이 지우개나 칠판이나 뭐 천정이나 뭐 이렇게 뭐 강단이나 뭐 바닥이나 다 이런 것들은 분필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분필은 분필이 아닌 것들이 아니다. 분필은 분필 아닌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국은 부정명제, 그러니까 분필에 대한 긍정과 분필은 분필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 이 긍정과 부정이 해겔의 용어를 빌자면 그 유명한 테제, 안티테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제와 안티테제, 이 둘 사이에 어떤 이 변정법적인 이 길항작용에 의해서 대립작용에 의해서 A가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A와 A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모순 관계거든요. 이 모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모순 관계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둘 사이에 의식 내부에서 투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제와 안티태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둘 사이가,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의식 내부 안에서 태제와 안티태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제와 안티태제가 서로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A와 A 아닌 것이 서로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서로 투쟁하게 됩니다. 투쟁하게 되면은 반드시 바뀌게 돼요. 싸우는데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의식이 지금 1에서 이제 2로 이제 변화합니다. 왜냐? 이 둘 사이의 모순 관계가 서로 투쟁을 일으켜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바뀐 의식 안에서 또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모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또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다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제3의 의식으로 또 발전한다는 얘기고, 이 3의 의식 안에서도 태제와 안티태제가 있는 것이고, 자우지하는 의식 안에 있는 안티태제와 태제의 그 사이에
어떤 투쟁 대립으로 인해서 인간 의식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변화한다. 뭐 외부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인간 의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한다. 그것이 바로 해겔의 변증법이죠. 변증법입니다. 그래, 변증법적 의식을 말했습니다. 그래, 변증법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순수 의식하고 완전 다른 거죠.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의식, 이게 데카르트의 순수 의식이었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순수 의식에 기초를 해서 칸트가 인식론을 또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순수 의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3은 5다. 이거는 억천만 년 전에도 인간 의식 안에서 2 더하기 3은 5고요. 억천만 년 후에도 2 더하기 3은 5예요. 뭐 2 더하기 3이 6이 될 수 없어요. 이 수학적인 지식, 논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명백하고 자명하고 명석하고 판명하다. 그것이 데카르트의 순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의식을 순수 의식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나 해겔은 이와 같은 변증법적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은 순수하지 않고 그 안에서 태제와 안티태제의 끊임없는 대립 투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 의식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 변증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장한 것이 해겔의 그 변증법적 의식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의식에 대해서 변증법적 의식을 본다면, 그러면 해석학의 과제는 뭔가? 해석학은 구조가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의식이 또 어떻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느냐, 이 변증법적 의식으로. 그리고 이 순수 의식으로 만들어낸 인식론이, 그 인식론적인 것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는가, 어떠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냈는가, 뭐 그런 걸 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릿게르의 그 해석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